짜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55회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심화를 지금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시험 난이도가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53회, 54회, 55회 그 난이도가요, 굉장히 균일하게, 예를 든다면 뭐 1급, 2급, 3급, 그러니까 총 합격자 수가 한 50% 왔다 갔다, 그리고 1급 합격자 수가 20%대에서 왔다 갔다. 요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수치거든요. 그게 53회, 54회, 55회 아주 연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될까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출제 경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했다. 자, 여기서 이 무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53회, 54회, 55회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비슷한 수준은 어떤 의미냐면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지 않았다, 무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무난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어렵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급 합격률이 20%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뭐냐면 킬러 문항이 상당히 여러분을 깐깐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무난이라는 의미가 쉬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다. 깐깐했다. 그 깐깐한 시험 스타일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출제 경향은요, 뭐 기본 개념과 흐름만 이해하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스24 베스트셀러 코너를 한번 쳐보세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뿐만 아니라 수험서 베스트셀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1등이 네, 제 책입니다. 참내원. 네, 압도적이죠. 1등, 2등, 3등 뭐 다 한능검 제 책을 볼 수 있는데, 그 심화교재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나와 있는 이 심화교재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1급을 못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교재에 있는 판서 위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선생님이 그 심화교재는 판서만 공부해도 1급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제가 아주 여실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근대 시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전근대 시기. 총 2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50문항 중에서 28문항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대략 비율적으로 본다면 3대2 정도의 비율이다. 전근대가 3, 그리고 근현대가 2. 이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근대 이제 28문 출제되었는데요. 선사에서 2문항, 고대에서 7문항, 고려에서 8문항, 조선에서 11문항이 지금 출제되었습니다. 선사는 빼고요. 고대, 고려, 조선, 그러니까 총 26문항이 되겠죠. 이 26문항을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26문항 중에서 정치가 무려 16문항이에요. 예. 문화가 7문항이에요. 경제는 2문제, 사회는 1문제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정치와 문화, 특히 정치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정치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왕이 도대체 뭐 했냐. 예. 이게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을 공부할 때는 그 왕의 행적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근대 시기 이제 봤고요. 다음은 근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항기 10문항, 일제강점기에서 7문항, 현대사에서 5문항입니다. 예전에는 세시풍속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화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금은 기본에서만 세시풍속 문제가 한 문항 나오고요. 심화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항기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계항기에서.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계항기에서보다도 일제강점기에서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요. 현대사는 뭐 일반적으로 5문항 정도로 배치되고 있는 게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깐깐했다. 깐깐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여러분들이 볼 시험, 이후의 시험, 56회 시험에서도 역시 적용될 것이다. 많이들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볼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3회, 54회, 55회를 풀어봐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볼 시험의 난이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러 문항을 한번 보면요. 3번, 28번, 48번 문항 정도가 상당히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 문제 이제 염두에 뒀다가 여러 번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 정도였으니까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깐깐했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그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한다는 선생님 교재의 심화 교재, 그 교재, 특히 판서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1급을 받을 수 있음을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심화 교재 2강 선사시대 페이지 10쪽에 있는 판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뗀석기, 주먹도끼를 공부했고 정답지는 동굴이나 막집에서 이동했다. 요걸 이제 고르는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죠? 주먹도끼 지금, 주먹도끼 이렇게 지금 보기로 주고, 이거 어느 시대냐? 어느 시대의 생활 모습이냐? 정답은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네. 여기 지금 요거 주고, 요거 답지 고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명도전, 반란전, 이건 철기시대가 되겠고요. 반달돌칼, 역시 마찬가지로 반달돌칼이니까 이건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거푸집 세영동검이니까 세영동검 이건 철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빗살무늬톡이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요 파란색 라인 민며느리제라는 키워드를 주고 읍군 삼로, 옥저, 민며느리제라는 키워드를 주고 답지는 읍군과 삼로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구나. 이거 판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부했다고 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왔습니다. 지금 가는 이게 지금 민며느리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는 뭐예요? 옥저란 말이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옥저, 삼로. 요거 지금 자료 주고 답지 있으면 삼로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소도는 사만이고요. 사출도 이건 부여고요. 단공과마 반어피는 동예고요. 한무제가 파괴된 군대 공격으로 멸망한 것은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판서만 보고도 여러분 1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는요. 그 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교재 자료를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자료 이런 거 많지 않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판서 위주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한번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자료에 있는 것도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한국사를 읽다, 또는 보다, 그런 파트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건국, 졸본을 도읍지로 정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위나라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가는 환도산성이고요. 나는 국내성이고요. 다는 오해분 오호묘고요. 라는 광개토 대왕릉비고요. 마는 장군총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죠.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요. 자, 가볼게요. 먼저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게 이제 환도산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르는 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으니까 푼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사실 1번 잘 몰라요. 이 환도산성이
관구검의 공격에 의해서 함락됐어? 진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관구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환도산성이 함락되었다는 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 넘어갑시다. 그럼 일단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졸본이잖아요. 졸본.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국내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틀린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3, 4, 5번을 봅시다. 이제부터 빼기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매지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이거는 저 공주의 무령왕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무령왕릉. 그러니까 3번은 틀렸네요. 대가야를 정복했대. 이거는 신라 진흥왕이잖아요. 이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4번 답이 될 수 없어요. 이제 고구려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건 신라의 무덤인데. 그죠?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빼기법으로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다. 남은 건 이제 두 개를 갖고 여러분들이 선제를 고르시면, 답제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다. 근데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 졸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 남는 게 사실은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답제를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여서 난이도가 지금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백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웅진천도가 있고요. 웅진천도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가 있습니다. 관산성 전투. 예, 웅진천도와 관산성 전투가 있는데, 아마도 이 문제는요, 요 웅진천도와 요 관산성 전투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를 고르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관산전투, 여기 성왕, 요 앞에 있는 걸 쭉 올라가 보니까 22담로 파견 무령왕트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판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흐름을 공부하시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웅진도읍이 옮겼습니다. 웅진천도읍이 나왔어요. 자료로. 여기 가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관산성 전투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관산성 전투에는 요게 가고 요게 나야. 그럼 가나 사이식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답지를 한번 골라볼까요? 22담로의 왕족 파견.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웅진천도 했어. 그 다음에 무령왕이 22담로 파견했어. 20담로의 왕족 파견했어. 그 다음에 성왕 때 관산성 전투 배웠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판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문제는 좀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의 밀세 창건, 요거는 이제 한참 뒤쪽으로 가야죠. 무왕 때고요. 흑치상지,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더 뒤쪽이고요. 불교가 수용되었다. 이거는 이제 침류왕 때니까 이거는 한성 쪽에서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진 이전이 되겠죠. 계백결사대, 이건 마지막이잖아요. 백제 멸망 그 직전에 있는 모습이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육두품들은요, 아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골품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답지는 폐쇄적,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규정하는 제도가 바로 골품 제도다라는 걸 배웠어요. 판서를 통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육두품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배웠죠. 이게 그대로 자료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제도가 뭐예요? 이 제도가 지금 골품이라고요. 배우면 알겠죠? 그러면 골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집과 술의 크기는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네, 여기 지금 삶의 모습을 규정하였다. 답지 그대로 있잖아요. 판서에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판서만 공부해도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어디까지 풀어내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원화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건 화량도고요.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마련되었다. 그러면 진대법. 서얼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이 이건 조선시대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안 맞아요.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대상으로 하였다. 이건 음서에 대한 내용, 고려와 연결이 됩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니까
삼연승 나오네요. 건무잠, 안승, 고현무. 오케이. 요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의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런 고구려 부흥운동의 키워드를 공부했어. 자, 공부한 상태에서 뭐 고구려 멸망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 건무점 안승 나왔네. 그럼 뭐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건 답이 그냥 바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고구려가 지금 망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시기를 고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먼저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하잖아요. 사비성이 함락, 백제 멸망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이니까 정답은 라밖에 없잖아요. 기벌파 전투는 나당 전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예, 정답을 해서 4번. 이렇게 딱 공부하시면 금방 이것도 답지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이 문제도 지금 키워드를 보니까 발해예요, 발해. 발해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자료를 줬나 봐. 답지는 지금 뭐 신라와 했던 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5경 중 하나인 동경용원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5경 중 하나인 동경용원부. 그리고 사실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이불병자상. 이거 발해 문화유산이라고 제가 또 판소에도 적어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불병자상. 자, 그러면 이건 발해예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네. 여기 지금 이거 답지 이거 주고 저 자료 주고 이거 답지 이거 신라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못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판서만 갖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낸 것은 백제고요. 이건 이제 근초고항 때입니다. 2군 6위 고려고요. 중앙 군사 조직이죠.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한 것은 궁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 오소경은 이제 통일신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해초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 의상 해초를 배웠는데 해초의 왕, 오, 천축, 국전 이거 이제 인도에 가서 설법을 구했던 그 과정을 썼던 기획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니까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 승려. 이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지는 왕, 오, 천축, 국전을 고르는 문제. 4번 답지 고르시면 되는 거죠. 향가 모음지민 3대목, 위홍이라든지 대구화상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화랑도의 규범인 세속 5개 원광이고요. 무예가 원효고요.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보니까 여기 지금 신라 말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김원창의 난이 발생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통일신라 초기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김흠돌의 난이 있고 통일신라 말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김원창의 난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보니까 지금 이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을 지금 고르는 문제 같아요. 답지가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선종이 유행하였다. 구산선문 이렇게 지금 제가 판서에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요거 지금 58쪽 표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공부했단 말이지.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쪽은 이 시기에 있었던 김원창 키워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통일신라 말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 정답은 구산선문 나오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5번 고르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예. 지금 요거 지금 김원창 자료 주고 답지는 구산선문. 이거 고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김흠돌의 난은 이제 통일신라 들어가는 입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거칠보 이거는 진흥왕 때죠. 삼국시대 신라고요. 김춘추가 진걸 출신 최초로 왕이 오른 것도 삼국시대 그 막판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 삼국시대 신라 선덕 여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고창 전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왕건과 견훤이 다투었던 그런 전투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왕권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계와 계백요소, 훈요십조 이런 것들을 남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한번. 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창 전투에서 누구를 도와 견훤에 맞서 싸웠대.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견훤의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왕건이 되는 거예요. 이 고창 전투 설명드렸던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태조 왕건에 대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답지는 뭐예요? 왕건, 정계와 계백요소. 고창 전투, 정계와 계백요소. 이거 자료 주고 답지는 이것을 고르는 문제. 아하, 쉽죠, 여러분들? 네. 제가 아까 분명히 기본적 개념, 제 심화교재에 있는 이 판서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술술술 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문제 지금 풀었는데, 판서 외에 자료에 있는 거 한 문제 빼고 9문제가 다 판서에서 지금 다 풀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것만 공부해도 심화 1급은 받겠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뭐 그래프 공부한 대로 나와 있네요, 지금. 왕규의 난, 광종 앞에 있어야 되고, 광종 때 과거제가 있고, 쭉 와서 성종 때 지방 12목이 있고, 그죠? 뭐 요걸 지금 고르는, 순서 고르는 문제인 듯 합니다. 한번 보죠. 네, 왕규 키워드 나왔네요. 그죠? 왕규 키워드 나왔고, 두 번째는 뭐죠? 12목 키워드 나왔네요. 네, 성종 때고, 세 번째는 뭐죠? 쌍기, 과거제네요. 그죠? 광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가다나. 정답은, 네,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완벽하게 교재, 너무 교재 좋지 않아? 왕규의 난, 과거제, 지방 12목. 요거 공부했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이상하죠. 그죠?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는요, 지금 교정도감, 교정별감, 요게 지금 고려 무신정권 때 지금 최충원이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키워드로 주고 있네요. 그리고 답지는 고려의 경제를 고르는 문제였군요. 네. 뭐 활구도 있고, 뭐 해동통보,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요 고려시대를 한번 고르는 문제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교정별감 등장했습니다. 키워드 등장했어요. 예, 무신정권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 나라 경제 상황일까요? 고려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 해동통보, 활구. 여기 지금 해동통보와 활구를 지금 답지로 고르는 문제. 교정별감 주고 답지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좋아요. 판세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요거 볼까요?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한 것은, 요거는 이제 신라고요.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청해지는 장보고고요. 게해 약조를 맺어 일본과의 무역을 규정하였다. 요거는 이제 세종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외침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희가 등장을 했고, 강동육주, 그 다음에 강감찬, 강조의 변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네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문제 되겠습니다. 가 자료는 뭐 서희와 관련된 자료고, 다음 자료는 강감찬에 대한 자료겠네요. 안 봐도 보이는데? 보이죠? 서희 나왔죠. 강감찬 나왔죠.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럼 답지는 뭐예요? 답지는 강조의 정변. 야, 네, 요거 나 키워드 주고 답지는 강조의 변.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3번입니다. 저거여가 귀국길에 피살된 거 이건 한참 가야죠. 몽골과의 항쟁 출발선이 되는 거니까. 화통도감도 한참 고려 말이죠. 예, 최무선 연결돼야 되고,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친 것도 또 이 화통도감과 연결되죠. 예, 화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고려 말로 가야 되고요. 공주 명학서의 망이 망소의 이것도 무신정권 때니까 네, 시기가 다 안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공민왕 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몽골풍이 유행했다, 뭐 변발 호박을 했다. 요게 지금 이제 고려 말 권문세조 활동했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쌍성 총간부 이런 것들도 장악했던 내용들. 자, 공부한 상태 속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왕이 이분희 등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들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상례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변발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몽골 간섭기의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탑지는 쌍성 총간부를 수복하였다. 권문세조 그 시기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공민왕 개혁과 연결해서. 만적은 무신정권 때니까 앞쪽으로 가야 되고, 이자겸은 이건 뭐 무신정권 이전이죠. 너무 앞쪽이고, 최충도 역시 무신정변 앞쪽 인물이니까, 고려 전기 인물이니까 시기가 안 맞고, 교정도감, 아까 교정도감, 교정별감 보셨죠? 무신정권 때.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몽골과의 항쟁 이후 원간섭기 지금 보여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다 안 맞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도 지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묘청, 서경파 등장했고,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 조선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묘초의 서경천도 운동은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게 아마 답지인 듯합니다. 판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뭐 서경천도 나오고 있죠. 지금 신채호도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지금요. 여기 다 나왔습니다. 지금 다 나왔죠. 그러면 이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부식이 진압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답지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요것과 요거를 자료로 주고 답지는 김부식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3번입니다. 국왕이 나주까지 피란하였다. 나주까지 피란한 것은 요건 그 거란 침략, 왜 거란 침략했을 때, 2차 침략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나주까지 피란을 했습니다.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 이것도 이제 거란 침략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 뭐 위화도군, 이건 고려 말로 가야죠.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 이건 여진족과 관련된 거죠. 지금은 거란족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돼야 되니까, 별무반 편성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보다 훨씬 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뭐,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지금 답지로 나왔네요. 네. 뭐, 삼국유사도 있고, 사략도 있고,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김부식 다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고려시대 때 뭐, 역사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판서에. 자, 가마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지금.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선울화를 수록했다. 이건 삼국유사지 않습니까?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 이거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죠. 실록이 되겠죠. 유교사관을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대표적이 되겠죠. 단군부터 충렬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하였다. 이게 지금 바로 제왕운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1번, 2번, 3번은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1번, 2번, 3번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나왔던 역사서 동사강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어내면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고려의 대형 석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사, 뭐 파주, 용미리, 마해, 이불 입사,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었대. 천연 암벽을. 그리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대. 그러니까 암벽이 있으면 암벽 그 자체가 몸이 되는 건가 봐. 거기에다가 머리를 올렸대. 자, 그럼 이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파주 있대. 파주 있으니까 파주, 용미리, 마해, 이불 입사에 고르라는 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자연 암벽이야. 여기다 머리를 올렸어. 뭐가 있어요, 지금? 2번은 아니고. 이건 통째로 몸을 만든 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1번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고, 그죠? 4번도 이거 아니죠. 암벽 아니잖아. 틀렸고. 5번도 암벽 아니잖아. 틀렸고. 그죠?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 중에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아까 그 판서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렸어요. 강의하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파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안동, 안동에 있는 그런 불상이고요. 이건 논산에 있고요. 이건 충주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구 팔공산에 있는 것이고요.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공법, 세종 때 시행한 공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종과 관련된 내용은 뭐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공법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답지는 세종 때 뭘 책을 만들었냐? 농사직설인가 봅니다. 그죠? 요거 공부했으면 또 다음 문제 풀겠네요. 자, 왕의 재위 기간, 공법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거 세종이라는 얘기잖아. 그때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농사직설. 네. 그래서 공법 키워드 주고 답지는 농사직설 고르는 그런 문제. 이게 다 세종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드렸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완성되었다. 이게 성종 때고요. 설점 수세제,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뭐 효종 때 연결도 가능합니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건 세조가 되겠습니다. 동의보감 간행, 이건 광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사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중종만정에 의해서 연산군이 지금 물러났네요. 그리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고 조광조의 개혁에 의해서 위훈삭제,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요거 답지는 혈량과 뭐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요거 공부했으면 문제를 풀 것 같아요.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소격서에 파 있네. 소격서 이건네. 그럼 이 왕은 누구예요? 중종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네, 혈량과. 요거 지금 키워드 하나 주고 답지는 혈량과를 고르는 문제. 그죠?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조총부대를 나선정벌에 파견하였다. 이건 효종 때고요. 사군 육진을 설치한 것은 세종 때고요. 단종 복위운동을 계기로 집현전 폐지 세조 때고요. 국조 오례의 편찬은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인데요. 정열이 모반 사건. 이 정열이 모반 사건을 처리했던 인물이 정철. 그걸 우리 기축옥사라고 하죠. 정철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인들이 동인을 공격해 들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미 그 전에 붕당은 형성이 되었고요. 선조 때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있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정열이 등장했잖아. 정열이 등장했잖아. 이걸 토벌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정답지는 뭘까요? 기축옥사 등장했죠? 네. 정예를 키워드 주고, 이거 주고, 답지는 기축옥사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공부했으면 뭐 너무 쉽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2번입니다. 이시애의 난, 요건 이제 세조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앞쪽이고요. 양재역 벽서 사건, 이건 명종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자의 세조 때, 세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잖아요. 계유정난. 이조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살인이 동인과 서인을 나뉜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요 사건 이전에 이미 이조전랑 앞쪽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후에 골라야 되는 문제니까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지금 뭐 정조 고르는 문제구나. 네, 규장과 키워드 주고 답지는 초기 문신제를 고르라 라는 문제인 듯합니다. 자,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연구 및 정책자문기관 규장각, 정조니까 규장각. 답지는 뭐다? 짜잔. 네, 답지는 초계문신제. 그죠? 예. 지금 규장각 주고 답지는 초계문신제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된 거는요, 요거는 이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리었다. 요거는,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프미와 관리 임명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이건 이제 대관들이 하죠. 뭐 사원부, 사관원 그런 관리들 대관들이 하는 거죠. 대사성을 중심으로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네. 그저 검색어에 죄주, 직강을 치니까 제주, 직항이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좋아요. 5군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조, 후금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수어청부터 출발합니다. 수어청부터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러면 요걸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군형 중 가장 먼저 설치된 이건 이제 훈련도감이네. 그죠? 훈련도감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 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 뭐야? 바로 나왔네요. 그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어렵지 않죠? 네, 4번입니다.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이건 이제 장용영 정조 때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2군, 중앙군.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수호청 같은 경우 인조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건 저 뒤쪽으로 가야죠. 이건 이제 별기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쉬운 문제예요. 다음 문제는요.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래성 전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탄근대 전투가 나오네. 여기 지금 순서로 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요 순서를 공부했어. 자, 한번 가볼게. 그러면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 신립 탐근대에서 패배했대. 이거 지금 키워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요 이전 거 동래성 전투가 답인가? 답이죠. 네, 이렇게. 아유, 참. 정말 이게, 내가 만든 판서지만 정말 과학적이다. 그죠? 다 있어요. 탕금대 요거 자료 주고, 뭐, 그 뒤에 뭐, 한산, 진주, 뭐, 평양성 탈환 뭐, 이런 내용이 있겠지. 뭐, 진주성 있잖아요. 평양성 탈환 있잖아요. 그죠? 한산도 있잖아요. 거기 다 있습니다. 지금 이 판서에 이 내용들, 한산, 진주, 평양성, 행주,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그죠?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동래성 전투를 고르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그 영조가 뭐 했냐는 거죠? 영조 균역법 시행했고, 탕평비를 세웠다. 이거 자료 주고 이거 답지 고르는 문제인 듯 합니다. 자, 균역법 제정 나왔죠? 균역법 제정. 네, 그러면 이 영조네요. 영조에 대한 내용, 탕평비. 아유, 얼마나 쉬워. 네, 요거 주고 답지고 고르는 문제였으니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이고요. 신해통공은 정조고요. 그 다음에 영정법은 인조고요. 그 다음에 6만여 명 노비 해방,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김정희. 북한 산비가 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발견해낸 인물이 되겠습니다. 추사체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요거 자료를 주고 답지는 추사. 요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진흥왕의 고비로 정하고 보니 이 진흥왕, 이 진흥왕 순수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찾았다라고 지금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은 김정희라는 인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김정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추사체. 답지가 2번이잖아요. 네.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 요거 진흥왕 순수비 주고 답지는 추사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담원서, 홍대웅이죠. 북학의, 박제가죠. 연려실 기술. 이긍이계 연려실 기술. 그 다음에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 이게 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론을 전개한 구수략, 이거는 최석정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시 일본과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일본과 수교를 맺는 광해군 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고 있다. 기후약조 이후에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입니다. 기후약조 등장했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본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통신사, 일단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네,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그 다음이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일단 좀 제껴두고.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등 사절단을 보내었다. 이렇게 뭐 때마다 일본에 우리 보내지 않습니다. 네, 통신사 같은 경우도 일본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 가지를 않으니까 디귿은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사절단은 우리가 막 정성껏 보내지 않는다고 일본에요. 그러면 기억은 맞고 그러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네. 근데 디귿은 아니야. 그럼 답은 1번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요령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의 동평관이잖아요. 동쪽이니까. 북쪽이면 뭐 여진족이겠고, 그죠? 동쪽이니까 1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임명하여 사무관장. 이것도 이제 중국 측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요것도 이제 판서에 있습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목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 오, 뭐야. 이거 그대로 나왔어, 이거. 자료로. 그지? 그러면 이걸 고르는 문화유산 법주사 팔상전. 아, 이거 얼마나 다 있잖아요. 네, 조선 목탑 법주사 팔상전. 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화엄사 각항전. 화엄사는 구례에 있고요. 예, 금산사는 김제에 있고요. 무량사는 부여에 있고요. 마곡사는 공주에 있습니다. 예, 보은에 있는 법주사.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 지금 전근대 거의 지금 다 풀었는데 어때요? 판서에 지금 이것만 공부해도 이게 1급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나오고 있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것도 지금 좋아요. 신유박해, 이승훈, 정약용이 이제 뭐 정약용 같은 경우 이제 유배가 났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유박해. 그 다음에 동학, 최재우에서 최시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홍경래의 난 이런 게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신유박해예요. 정조가 죽자마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은 그래서 최재호를 죽이라. 그리하시오. 이거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사후 바로 정조 죽자마자 있었던 그 시기와 흥선대원군 요 시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 그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을 필한 이거는 이제 이괄의 난, 이거는 이제 인조 때입니다. 이건 너무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거 흥선대원군 집권기 있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좀 뒤쪽이에요. 틀렸고. 그 다음에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 이건 흥선대원군 더 뒤쪽이잖아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이인좌의 난. 이건 영조 때 아닙니까? 너무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확실히 아니고 5번 확실히 아니고 1번 확실히 아니고 2번과 3번 중에서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오페르타는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중반쯤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남는 건 3번밖에 없어요. 홍경래, 홍경래의 난 3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대 아주 잘 풀렸습니다. 문제가 뭐 판서에 있는 것만으로도 판서 이외에도 한국사를 읽다, 보다, 쓰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근데 저는 오로지 판서만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급을 받을 수 있어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설하면서. 자, 여기 지금 원납전,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도 경복궁 중건했고, 원납전을 답지로 고르는 문제, 사창제, 이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가볼게요. 자, 경복궁 중건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고종 집권기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답지는 바로
니은과 디귿을 고르면 몇 번?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창제 원납전 있었지 않습니까? 사창제와 원납전. 요게 이제 박스로 지금 답지고 파란색이 지금 키워드. 그냥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비변사 설치는 중종 때 처음 설치가 되죠. 대전 통편은 정조입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는요. 병인박해. 네,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가 죽게 된 사건. 이걸 이제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양원수, 정족산성에서 프랑스를 또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거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네, 프랑스는 죽였네. 이거 병인양요. 이게 그러니까 병인박해죠. 병인박해. 이게 병인박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온 사건. 병인양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정족산성. 네, 배운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운효가 강화도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고,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 뭐 첫 번째 그 계기가 바로 임오군난이 되겠고, 박희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삼정의 문란 때문에 나왔던 임술농민 봉기.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수낸 결과도 역시 임오군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또 임오군란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식군인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나온 사건이 임오군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외국 군대가 파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것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잘해줬죠? 임오군란이라고. 여기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짜잔! 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 얼마나 쉬워. 이거 좀 잘해주고. 답지는 이거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다 있습니다. 네. 5번입니다.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요거는 이제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통미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개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거는 갑신정변과 연결되고요. 홍범 14조는 갑오개혁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요게 이제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 병영을 짓고 머무른다. 영국이 나와 있죠, 지금. 거문도 지금 불법 점령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연패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정답은 갑신정변 직후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2차 갑오개혁을 지금 보는 문제입니다. 내각 7부, 8도로 23부로 재판소 설치했다는 요 자료를 주고 답지는 교육입국 조서, 근대적 학제를 고르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요거 공부하면 그냥 답이 나오겠네요. 자, 보니까 지금 내각 7부 있고요. 23부 개편 있고요. 재판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죠? 답지는 교육입국 조서 반복. 내가 만든 판서지만 참 대단하다. 그대로 지금 나오죠? 답지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계발급은 대한제국대고요. 태양역 사역은 을미개혁대. 한성 순보 발행은 이거 80년대니까 앞쪽으로 가야죠. 공사노비법의 폐지,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보니까 대한제국이 지금 등장을 했네.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뭘 했냐. 간도관리사 파견했지 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다. 이제 그 문제인 듯 합니다. 자, 가시게 볼 수 있는 모습.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대한제국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간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여기 있잖아요. 대한제국 있고 간도관리사 이범윤. 대한제국 때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영화 아리랑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고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다. 요거는 이제 80년대니까 대한제국 이전이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이것도 한참 앞쪽으로 가야죠. 그죠? 신미양이가 이제 배경이 되는 거니까. 조사시설단도 이것도 80년대로 가야죠. 다 앞쪽입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을미사변 일어났고 단발령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의병들이 이제 활동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다음이 정미의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순서를 고르는 문제인가? 한번 가볼게요. 을사늑약 체결 반대. 을사늑약, 이 을사의병이고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의 반발. 요거는 네, 을미의병이고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은 요거는 정미의병이네요. 순서는 당연히 을미의병이 먼저죠. 1, 2, 3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을사병이 먼저로 나왔네. 그지? 을사병이 먼저 나왔네. 여기. 그러니까 정답은 나가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나가다. 그죠?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양기탁과 베델 대한매일신보. 네. 뭐 어떤 활동을 했냐? 대표적인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양기탁과 함께 이것을 창간한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양기탁 베델 등장했으니까 대한매일신보 아니겠습니까? 뭐 했냐? 답지는 국채보상운동을 고르라 라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죠? 네, 여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 이건 이제 한성주보가 되고요. 천도교의 기관지 만세보,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 일장기 삭제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러일 전쟁의 결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강탈당하고 이제 통감이 파견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통감 파견 이게 이제 정답지로 보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일본이 러시아의 선전포고 러일 전쟁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 을사늑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각국 공사 또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외교권과 관련된 무슨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을사늑약임을 알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 그러니까 을사늑약 이후의 모습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통감부 설치 있죠? 네, 아까 요 내용, 요 을사늑약 이후의 통감부 설치, 요걸 정답지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1차 영일동맹은 앞쪽이고요. 경인선 부설권도 앞쪽이고요. 멜렌도로프 외교고문 이거 이모군란과 연결되니까 앞쪽이고요. 러시아 용안포 점령, 이것도 러일 전쟁과 관련된 거니까 앞쪽이에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박은식, 혼, 한국통사. 네. 여기 이제 박은식인데요.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랬더니 국혼과 한국통사를 강조했던 박은식 등장하지요? 네, 딱 등장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정답은 유교구신론. 네,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5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학계를 창립하고 진단학보 발행. 뭐 요거는 이제 실증주의, 이병도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유당 전서 간행,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인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 뭐 이준, 이상설, 이위종.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조만식.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1910년대 총독, 무단통치, 그리고 20년대 와서는 다시 보통경찰 태형을 폐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 10년대 어떤 대표적인 내용은 태형이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했대요. 총독 임용의 범위를 문관에서 이제 무관까지도 가능하도록 확장했대요. 요 사이 시기에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 이게 뭐 태형 고르는 답지구만 뭐. 예, 그래서 10년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공출제는 특히 40년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국민징용령도 이것도 역시 3, 40년대 그 후반에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경성제국대학은 20년대, 한국시민서사의 암성도 역시 3, 40년대.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김원봉입니다. 예, 김원봉, 김상옥, 의열단. 네, 무엇을 가지고 행동 지침을 삼았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가지고 요거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보죠.
자, 김상욱, 김원봉 등장. 이 단체는 그럼 뭐다? 의열단이다. 김원봉, 김상욱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정답지는 뭐다? 정답지는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아까 배웠던 내용에서 이렇게 키워드 주고 답지는 조선혁명선언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 대표적인 단체가 있다면 독립의군부가 있겠죠. 임병찬.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혹을 계획한 것은 한인애국단.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요건 이제 예전 그 신민회 회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보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네. 그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죠? 자, 그래서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니까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답지는 이건가 본데? 신간회? 정답은 네, 신간회 진상조사단 파견. 딱 나와 있죠? 네, 앞에 있었던 요 신간회 진상조사단 파견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형평운동이고요.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된 것은 60만세 운동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이고요.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 많이 있죠. 정오의 선언도 있겠고 60만세 운동도 있겠고 여러 계기 속에서 신간회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선어 학회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같은 자료를 주고 답지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다. 이걸 고르는 문제로 보입니다. 가볼까요? 자, 보니까 지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결정적 키워드가 지금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조선어 학회야. 답지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야, 정말 이렇게 이거 주고 이거 답지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공부했는데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최초로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이것도 그 이전에 이미 서양인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의문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수를 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내용이에요. 유희의 언문지.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요건 이제 학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교육부, 교육부 산하의 국문연구소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3번. 자, 지금 식량 증산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결국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는, 일제강점기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었던 정책.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고 답지는 저것을 고르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심각한 식량 부족이었고 결국 만주에서 잡곡 수입이 증가했더라. 딱 나왔죠? 뭐예요? 산미 증식 계획 관련된 거. 답지는 네,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파악한다.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정리 사업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전 메가타이스에 이루어졌고요. 보안회도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이고요. 반공령도 일제강점기 이전. 다 이게 경제적 구국운동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반공령 선포도 역시 이제 저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1908년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대종교, 나철. 단군을 믿는 대종교. 나중에 이제 중광단. 대종교 써놨죠, 지금. 중광단. 항일무장 투쟁을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교가 뭐냐 이거예요. 뒤에 철, 그리고 오적 암살단,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철과 관련된, 철, 대종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중광단. 우리 공부했던 대종교의 중광단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사찰령 폐지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건 당연히 불교 쪽에서 했겠죠. 한용 같은 인물.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이건 천도교. 배제학당, 이건 개신교, 아펜젤러.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 추진 원불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요게 지금 일제강점기,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활동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40년대 막바지에 지금 건국강령, 삼균주의, 선전포고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 당시 일제 정책이 뭐냐를 지금 묻고 있네요. 40년대, 그러니까 30대 후반, 40년대 초반, 중반에 있었던 정책들을 고르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 했네. 선전포고 했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0년대 내용을 고르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따단, 네. 사상범 예방구금령. 여기 나왔죠, 지금? 사상범 예방구금령.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쌍성보 전투는 30년대 초반, 미사협정 20년대 중반, 국민대표회의 20년대 초반, 정우의 선언 20년대 후반.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50총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임시위원단이 이제 왔는데 결국 소련이 거부하면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총선, 50총선이 열렸다는 내용이죠. 자, 보니까 지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왔는데 지금 소련이 지금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 여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키워드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제주 4.3 사건. 그러니까 임시위원단 그리고 제주 4.3 사건 이런 지금 자료들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건 제주 4.3 사건이 아니네. 요거는 제주도 사건 진압차 10월 19일이구나. 10월 19일이니까 요거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50총선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자, 그러면 요 사이 시기, 어쨌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왔으니까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한국임시위원단 이 앞입니다. 모스크바 상호위상이 이것도 앞입니다. 조합적 지원칙도 앞입니다. 농지개혁법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이 실시되었다. 요걸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0총선 요걸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6.25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흥남철수 소련의 휴전 제의가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 요 이후에 있는 내용인가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가보죠. 자, 인천 상륙작전 이후 10여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골라보죠. 흥남철수와 정전회담 개최. 아까 봤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 요거 이후에 흥남철수와 정전회의. 그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에치슨 선언.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에치슨은 앞쪽이잖아요. 아니고 다부동 전투는 이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 전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유신헌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라보죠. 자, 김대중 후보와 지금 이 박정희 후보가 지금 붙었던 선거가 되겠습니다. 요 선거 직후에 나온 게 바로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되면 유신이 선포되었다. 5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것은 이제 4.19 혁명과 연결돼야 되고요. 진보당의 조봉암 처형, 이거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통과되고 펼친 대선이 이거예요. 그래서 될 수 없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는 이거는 한참 앞쪽이에요. 60년대입니다.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키워드 광주의 계엄령 철폐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계엄과 시민군. 이게 답지가 되겠네요. 광주라는 키워드를 주고 시민군 답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 자, 지금 보니까 광주 시민 등장했죠, 지금? 주고 답지는 시민군. 시민군. 이거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입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는 6월 항쟁이고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건 부마 민주항쟁이고요.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은 것은 4.19 혁명이고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한 것은 또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IMF 사태 이후에 금모으기 운동, 노사정 위원회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네요. 이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나왔고 경의선 이런 개통의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외환위기, IMF, 금모으기 등장했죠? 금모으기. 자, 그러면 이 정부 시기,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내용, 네, 경의선 보건공사. 요거를 지금 키워드로 주고, 답지를 경의선으로 준 거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요건 이제 이명박 정부 때고요. FTA 체결 미국 노무현 정부 때고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고요.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5회 심화 한능검 해설을 마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아하, 왜 수험서 베스트셀러의 선생님 책이 1위, 2위, 3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이 책 갖고 판서에 있는 책 갖고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판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1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여러분들 보실 시험의 난이도예요. 살짝 깐깐합니다. 살짝 깐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1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물 다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이 주로 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최태성 1TV에서 여러분 시험 보는 그 달 매주 금요일 날 10시마다 밤 10시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요. 또 만나고요.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화이팅!